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히토리 테마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산 히토리는 과연 안전할까라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LS 에코에너지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 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주주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히토류 해적 케이블 사업이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광산 업체와 이 대규모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었죠. 사실 히토류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17개 종류의 화학 원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히토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는 히토류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 그리고 동박, 공장 등등등 들어가는 만큼 핵심 소재인데요. 사실 말만 희귀한 흙이지 지구 지각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1948년까지는 인도와 이 브라질이 주요 생산지였고, 1950년대에는 남아공이, 1960년에서 1980년대에는 미국,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히토리 생산자 1위는 중국이죠.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히토리 원소를 캐고 이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 토륨이라는 원소나 우라늄을 뽑아낼 때 방사능이 상당히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국 환경 단체에서는 광물 채굴에 반대하는 입장이 커서 개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중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예요. 시민단체와 시민의 의견 묵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중국이 단숨에 전 세계적으로 히토리 수출 1위 국가가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리 의존도가 이 중국의 80% 이상 달하는 만큼, 만약에 이 중국에서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이렇듯 히토리 1위 생산국이 수출 금지를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게 된다면 세계 각국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어서 이제는 각국이 탈중국화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협력 중에 있죠. 히토리는 이 새로운 공급원으로 이 베트남, 호주 등 국가가 좀 지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비교적 가까운 거래에다가 매장량도 풍부한 베트남을 LS 그룹이 발빠르게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공산 국가예요. 그렇다면 이 수출 통제와 같은 것들 없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리는 채굴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광물인데, 이 베트남은 아직 광물 채굴에 대한 기술 그리고 시장, 금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광산 개발 분야에서 이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켰죠. 이에 베트남이 이 탈중국 대응책으로 떠올랐던 거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그에 맞서서 히토리를 또 수출 금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히토류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할 가능성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흐름은 약 1% 정도 상승 중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락장이 한번 왔었는데 어제와 오늘 그나마 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10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9만 8천 주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1000주 매수가 되었고 지금 아침장인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도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지라인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3일 이평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가 이 3일 이평선 부근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3일 이평선 이 부근이 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레인지를 전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저항대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틀 전에 폭락장이 왔었을 때 이때 LS 에코에너지가 15%, 14%까지 하락을 했지만 어제와 오늘 이 라인을 결국엔 복구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라인을 좀 복구해 주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창구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기준으로 일단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11만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위로 NH투자증권 창구에서 7만 4천 주, UBS 증권 창구에서 6만 8천 주, DB금융투자증권 창구에서 2만 5천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신한투자증권 상당히 매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원 순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연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